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네,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뜨고 있는 시점이 거의 새벽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는 또 내일도 출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속도는 1.25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최근에 잠을 많이 못 자서 더 발음이 뭉개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성실하게 영상을 찍어내는데 제 잠을 좀 줄이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좀 높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어떠한 이슈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추가 부양책 규모를 확대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6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올려야 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항목들을 제외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카드를 다 썼지만 그럴까봐 하나 더 꺼낸 거죠. 그래서 검토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통과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검토 과정까지.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증시를 또 방어해주는 형태로 아마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4분기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소식에 대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그 대신 눈에 들어오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감소했다는 게 그만큼 경기에 회복이 조금이라도 보일 것 같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적인 측면을 보여줬던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추가 경기 부분을 더 많이 해서 빠르게 이 경기 회복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겠고요. 하나는 이런 거죠. 백신을 투입을 한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로 하면은 경기가 천천히 회복하는 속도가 오히려 둔화될 수가 있으니 돈하고 백신을 동시에 해서 더 빠르게 경기 회복을 한 뒤에 지출을 좀 줄이겠다는 거죠. 매년마다 이렇게 지출을 애매하게 쓸 바에는 한 방에 집행을 한 뒤에 그 효과를 좀 빨리 내자. 왜 그러냐면 백신을 맞은 자는 또 그만큼 더 빠르게 당당하게 소비를 할 것으로 보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부작용은 없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EU 영국과 브렉시트 합의가 거의 근절했고 이걸 벨기에에서 최종 결정이 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통화의 영향이 얼마만큼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플에 대한 소식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리플의 팬덤층들이 상당히 두껍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꼭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보아서 정말 내가 현 시점에서 이런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몰빵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바구니 안에 따로따로 여러 가지를 좀 담아서 분배를 하라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코인베이스의 리플 소송 대응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상장 폐지 문제는 변호사와 논의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짧게 이야기하면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IPO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주관사가 금융사입니다. 그럼 이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본인의 변호사를 일까요? 주관사일까요? 당연히 주관사에서 어필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야, 네 상황으로 이 IPO를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제시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폐지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 페타에서 SRP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코인베이스가 이걸 담기가 과연 상장하는 게 나한테 타격이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많이
그러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제일 늦게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좀 있지 않겠냐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인베이스가 상폐가 됐다라고 해서 시장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주포가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근데 또 보게 되면은 실제 일본과 한국이 또 갖고 있는 물량이 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보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좀 각자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XRP 도미넌스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충격이 컸다라는 것이겠죠. 5% 이상 올라오다가 완벽하게 꼬라박았습니다. 이 도미넌스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돈이 빠져나갔다 라는 걸 또 증명해주는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센티멘트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기소했다라는 보도 이후로 고래가 1000만 개 이상 18개나 감소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응의 고래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고래가 시장이 계속 악재가 이게 연달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잠깐 피신을 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예 떠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의 판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런 악재를 잠깐 피해가기 위한 부분에 대한 매도는 명확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후 이 물량이 되돌아올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트뱅크는 거래 종지 예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당연히 그만큼 거래량도 잘 나오고 그거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의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살펴보는 상장 폐지 가능성 또한 봤는데 크리스마스 때 또 맞춰가지고 이런 XRP가 엑스마스와 비슷한 X자 또 돌림이긴 해요. 또 보면 이게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일단은 코인베이스 입장을 또 보게 되면 이분의 주장으로는 정말 상폐가 될 것이냐 근데 가능성이 약간 좀 높다라고 난 생각을 한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IPO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관계점이 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국 증시 시장에 상장을 위해서는 전부 인가거래소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SEC에 등록이 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SEC가 코인베이스에 정식 승인 거래소에 등록한다라고 하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들이 유가증권으로서 공식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리플과 대립 관계가 있는 과정에서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계속 상장시켜 놓을 수 있을 만한 매력적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바이낸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는데 바이낸스 경우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바이낸스가 미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하자마자 다음날 코인베이스가 협회 탈퇴를 진행했을 만큼 상당한 대립 관계를 지속해온 입장이와 바이낸스 입장에서 코인베이스와 정반대의 행보로 리플을 상장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실제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렇게 했는데 주포는 미국 주포예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이때까지 올려놨던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후오비나 오케이나 이런 쪽이 다시 해외 쪽에 진출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과연 바이낸스가
본인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시장을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과연 리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바이낸스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녹여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 상황을 보았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래소 이슈로 인해서 빗썸과 업비트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빗썸 업비트는 한동안 해외 진출 부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적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플에 대한 위치는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거는 뭐 저번에도 어제 시간대도 보여드리기도 했죠. 해당 유저폭이 상당히 두껍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3대 거래소나 4대 거래소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또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쉽사리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래소 상장 폐지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SEC 위원장이 조만간에 사임이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피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벌금은 무조건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너가 본사 이전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추징금은 나올 것 같아요. 예. 들어와서 피하든 뭐 내가 소송을 걸어서 이기든 간에 사업에 대한 영향성이 있고 리플렛 고객사들이 떠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가는 것 또한 XRP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 리플사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웬만하면 짧은 시간 내에 좀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리고 또한 본사 이전을 한다고 해도 아마 유력한 부분이 있죠. 뭐 싱가포르나 뭐 대만이나 뭐 아시아 쪽 위주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죠. 뭐 굳이 유럽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일본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본사 이전을 하면은 사업하기가 조금 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네. 네. 또한 비트와이저가 자사펀드에서 리플을 완전히 청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규모는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소식 나오면서 선물 숏배팅 때리는 트레이더들이 이런 소식을 빨리 듣고 베팅에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베팅 거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상으로 좀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 시점에 리플의 가격대는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봐도 그냥 제 생각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리플넷을 이용하는 고객사들이 이 리플이라는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아래쪽, 특히 리플렛의 고객의 평단가가 그것보다 낮아졌었을 때는 리플도 이거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겠죠. 개미들만 물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신경을 쓰긴 쓸 거고 빠른 신뢰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늦어도 내년 6월 전에 어떠한 액션을 취할 거다. 그러니까 전반기 안에는 무언가 액션을 취해서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결과값을 낼 것으로 저는 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충격은 다 같이 받긴 했지만 오히려 여기에는 시총 대비를 이쪽으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받았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탱이 가려고 하니까 이런 쪽이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 경쟁사들이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 조금 더 재평가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